자, 이번 시간에는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곧잘 하고 친구 관계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왠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제 보통 아스퍼거 성향을 지닌 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아스퍼거 성향을 지닌 아이들은 이제 자폐와는 달리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능은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돌 지나면 금방 이제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눈 맞춤도 못하고 옹알이도 안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능적으로 인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지능이 거의 정상입니다. 100% 정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도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뭐 3, 4세 돼서도 의미 있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미상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사회성도 그렇습니다. 사회성 부분에서 자폐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소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친구 관계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원하지만은 스킬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서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증 같은 경우는 뭐 돌 지나고부터 사실은 거의 좀 차이가 나고 3세 이전에 거의 확연하게 보통 또래들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폐 같은 경우에는 3세 이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아이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늦으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비로소 이러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언어 사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문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날씨가 참 좋네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 어떤 용어를 좀 딱딱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에 몰입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대화에 있어서 분위기나 어떤 아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유나 은유, 농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스퍼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뇌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전두엽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나 기억력, 뭐 판단력 이런 부분이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측두엽에 있는 이제 베르니케응력 부분이 상당히 좀 기능이 저하된다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력 같은 경우는 감각의 통합 중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능이 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변형계 같은 경우는 정서적 교감 뭐 사실은 이제 소통을 하거나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교감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어떤 기능이 좀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활성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또 훈련을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성인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봤는데 이분이 한 30대 정도 돼서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서 내원을 한 케이스인데 그분을 이제 치료를 하고서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하지 않고 눈도 바라보지 않고 오늘 표현하기 위해서 멍한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치료가 되고 나서는 그분이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상당히 좀 피해망상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항상 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이 항상 있어서 경계를 하고 어떤 방어 기제를 높이 쌓아서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은둔의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눈 맞춤도 하고 또 얼굴의 표정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또 피해망상도 상당히 많이 저하돼서 다시 재취업을 해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